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네. QQQY 그리고 TSLY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운용사들이 아무래도 업력이 짧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런 운용사를 믿고 투자를 해도 될까? 예, 그런 질문이 오셨는데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운용사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사실 이 소형 운용사가 맞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운용사의 랭킹이 나오죠. 예, ETF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뭐 잘 아시는 블랙락, 뱅가드, 그 다음에 스테이 스트리트, 인베스코 이런 이제 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사실은 운용 업계, 그 ETF 업계를 키운 거죠. 그래서 최초의 ETF를 만든 게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고 S&P 500을 조종하는 스파이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블랙락이 ETF 부분을 이제 그 바클레이즈한테 사면서 또 1등이 됐죠. 예, 이래서 이제 쭉 이제 그 ETF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운용사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밑에 보시면 글로벌 X라고 해서 우리나라 미래에셋이 그 M&A 한 회사죠. 예, 글로벌 X. 그 다음에 원래 채권하우스로 유명한 핌코도 이제 ETF 업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랭킹에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ETF 운용사들이 뭐 우리한테 익숙한 운용사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지금 TSLY, QQQY 얘네들은 보시면은 여기 61등이 이제 일드맥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TSLY, 뭐 MVDY 이런 거를 운영하는 운용사죠. 그래서 일드맥스가 지금 16개를 상장을 시켜서 약 1.23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되죠. 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MVDY, OARK, APL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한테 이제 눈에 익숙한 그런 ETF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 68등에 보면은 디파이언스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설명드린 QQQY 그죠? 네, 7개를 운용하고 있고 912밀리언 US 달러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QQQY가 세 번째고요. 예, 뭐 상장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AUM은 7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이 단일 ETF로 봐도 아직 큰 규모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QQQI의 레코드를 좀 더 보시고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업력이 짧다.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운용사 뭐 소형 운용사인데 얘들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 자산과 신탁 자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운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있죠. 이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이 ETF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재산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데는 뭐 고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미 많은 업력 동안 이제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자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신탁 자산은 말하자면은 이제 고객의 자산입니다. 고객의 자산. 고객의 자산은 중요한 거는 고유 자산과 고객의 자산은 분리입니다. 분리. 이게 당연히 이 고유 자산하고 신탁 자산은 섞이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섞는 순간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 위반입니다. 바로 법 위반입니다. 이게 왜 섞이면 안 되겠습니까? 고객의 자산은 말 그대로 고객이 어떤 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어떤 ETF의 스킴을 가지고 운용하라고 맡겨놓은 자산인데 이게 이 운용사의 고유한 자산하고 섞어버리면 이 자체가 바로 그냥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자통법 위반이고요. 그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이제 규제 당국인 SEC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투자 법이 있습니다. SEC의 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탁 자산은 우리가 어디에 보관이 돼 있냐? 어디에 보관이 돼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신탁 자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ETF별로 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 예. 그래서 ETF도 여러 가지 ETF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ETF와 이 ETF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ETF는 순전히 이 ETF만을 위한 이 계좌가 있는 거고요. 다른 ETF는 다른 ETF를 통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어떤 한 ETF가 망해도 이 ETF는 전혀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운용사가 고유 자산이 망했어요. 운용사가 중소형운용사인데 뭐 자본금이 뭐 500억인데 한 방에 갑자기 이상한 손실, 뭐 파생 상품을 뭐 잘못 투자해서 500억이 다 날라갔어요.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자산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운용 재산은 어떻게 되냐? 이 운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합의해서 다른 운용사한테 맡겨야 돼요. 다른 운용사한테. 예. 이게 뭐 아주 일상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에 모든 게 보관이 돼 있고 ETF별로 다 따로 보관이 돼 있다. 운용사가 망해도 이 보관된 자산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당연히 이제 관리의 문제나 뭐 이런 이슈에 연루가 되겠지만 이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일드맥스 TSLY의 이제 약관이죠. 투자 설명서 끝에 보면 여기 은행이 나옵니다. 커스토디안이라는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어카운턴트죠. 펀드 회계 보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토디안이라고 해서 이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있는 ETF나 그 펀드도 똑같습니다. 이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US 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여기 보시면은 US 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요거는 이제 US 뱅컵이라는 그 미국의 대형 그 은행의 자회사고요. 이 은행의 신용 등급 같은 경우는 A 플러스다, 뭐 A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용도 높은 은행의 ETF별로 보관이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자산이고요. 디파이언스, 그러니까 QQQY도 마찬가지로 US 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보관이 돼 있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신탁 자산과 고유 자산 분리돼 있고, 신탁 자산별로도 분리가 돼 있고, 고유 자산, 즉 운용사가 망해도 신탁 자산은 은행에 보관이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